네, 자, 이어서 정규교육 1일차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1부에서는 우리 보험업의 본질,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디테일을 챙기셔야 된다. 어떤 지칭이나 명칭까지 전부 다 확률 올리기 게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고민을 많이 스스로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고객한테 어필을 해야만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더 높게 퍼센테이지 올릴 수 있는지, 그 고민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결국엔 프로 아마추어를 결정짓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우리 일의 본질을 좀 설명을 드렸고, 이제 세일즈 프로세스를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세일즈 프로세스는 정말 세밀하게 길게 나누면 뭐 10가지의 단계라고도 말할 수 있고, 좀 축소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 6단계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먼저 TA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네. 텔레폰 어프로치입니다. 전화로 약속을 잡는 게 TA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약속을 잡았으면 만나겠죠. 그러면은 이제 AP라는 게 있습니다. AP. 네. 그리고 프리젠테이션이라는 게 있고, 클로징을 하겠죠. 그리고 고객 관리, 커스텀 서비스라고 이 모든 걸 아우르는 단계에 소개 요청이라는 또 하나의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뭐 7단계로 나누기도 하는데 저는 6단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일즈 프로세스의 6단계예요. 근데 이제 이 세일즈 프로세스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던 순서가 있지 않나요? 네. 내가 라면을 잘 끓인다. 내가 라면을 정말 기가 막히게 끓인다. 라면 잘 끓이세요? 무슨 라면 좋아하세요? 네. 신라면 좋아하세요? 라면 잘 끓이시나요? 네. 맛있다. 라면을 끓이는 순서가 어떻게 돼요? 저는 물을 붓고 팔팔 끓으면 면을 넣고, 그렇죠. 그리고 젓가락으로 좀 이렇게. 오케이. 자, 디테일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일은 다 순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라면 끓일 때 물부터 안 넣고 라면 면발부터 그냥 냄비에 넣는 분 계세요? 없죠? 네. 봐봐요. 물, 라면 스프, 건더기 스프, 라면 면발, 4가지의 재료는 똑같아요. 맞죠? 근데 물부터 넣는 것과 면발부터 그냥 냄비에다가 넣는 거, 똑같은 재료 4가지인데 차이가 발생하죠? 그래서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같은 재료로도 순서를 달리하면 아주 엉망인 음식이 나올 수 있고요. 벌 볼 일 없는 재료로도 순서를 올바르게 지키면 근사한 작품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라면 끓일 때 물부터 끓여야 되는 것처럼. 네. 요즘은 뭐 변형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스프부터 태우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데, 보편적으로. 네. 자, 근데 아까 제가 이제 라면 끓이는 것도 막 셰프들이 끓이면은 뭐 파기름부터 내고 무슨 뭐 스프 태우고 막 이렇게 하면 더 풍미가 살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전문가예요. 근데 우리 일도 똑같아요. 무슨 말씀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저는 순서가 없어요, 상담에. 이제 없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AP 하다가 갑자기 클로징 하고요, 프레젠테이션 하다가 갑자기 소개받고요. 저는 이게 이제 막 변화무쌍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일을 배워나가야 되는 단계에서 웬만하면 이 프로세스 순서를 지키시면서 가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6단계로 나눠봤는데, 이게 오늘 저의 메인 주제는 아니에요. 이 내용들은 뒤에 이제 다른 훌륭한 강사님들이 다 강의를 해주실 거고, 저는 이 중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TA랑 AP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프리젠테이션, 클로징, 이 CS 소개 요청에 대해서는 제가 미리 촬영해둔 저의 강의 영상을 좀 공유를 해드리고, 그리고 간단한 포인트만 조금씩 잡아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계에서 뭐가 가장 중요한지만 캐치를 하셔도 적어도 평균 이상의 상담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 각자의 단계가 어떤 건지를 좀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도 상담을 많이 하시다 보면은 이제 AP 하다가 클로징하고, 클로징 하다가 소개받고 막 이런 게 가능해져요. 근데 처음에는 내가 좀 뭔가 이 화법이나 이런 것들에 좀 익숙해져야 되다 보니까 웬만하면은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바로 팁 하나를 드릴 건데, 여러분들 상담하다 보면은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고객이 질문을 해요. 그럼 내가 원래 말하던 걸 까먹어요. 그래서 순서가 망가져. 원래 내가 이 다음에 진단금을 설명해야 되는데 갑자기 고객이 질문을 해서 돌발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래 암 진단금이나 이런 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또 까먹고 갑자기 또 기억이 안 나. 가끔 이런 일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거를 예방할 수 있는지 그 팁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돼요.
처음에 상담할 때요. 그러니까 모든 내 상담 내용을 다 기록해 두는 건 아니고요. 굵직굵직한 파트 있죠. 예를 들어서 오늘 자기소개하고 프리젠테이션하고 진단금, 수술비, 실손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 이런 여러분들만의 어떤 계획이 있잖아요. 그거를 A4 용지에다가 이렇게 쫙 정리를 해두세요. 그리고 옆에다가 딱 두시고요. 멘트가 중요해. 이거를 보면서 하면은 전문가처럼 안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거를 오히려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거야. 우리는 말하는 직업이니까 말로 다 해결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수호님이랑 상담을 할 때 내가 왠지 내용을 좀 까먹을 것 같고 오늘 좀 긴장이 돼. 그러면은 미리 좀 다 적어두세요. 그리고 상담을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다른 컨설턴트 분들과는 다르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상담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 클라이언트님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오늘 상담의 순서를 미리 정해놓고요. 이 순서에 맞게끔 체계적이고 견고하게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 내 옆에다가 이렇게 고객이랑 같이 보게끔 A4 용지를 둔 다음에 이걸 보면서 상담을 할 수 있고 중간에 내가 방향성을 잃었을 때 다시 이걸 보면 제자리로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객한테는 아, 이 사람은 체계적으로 일하는 사람이구나. 인상도 남겨주죠. 그쵸? 이렇게 우리는 무슨 말을 하기 전에 항상 쿠션을 깔고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쿠션 깔고 이야기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그냥 이야기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그냥 펼쳐놓고 말하면 이상해 보이잖아요. 근데 멘트를 하나 추가함으로써 굉장히 체계적으로 상담을 도와드리는 사람처럼, 전문가처럼 느껴지게 만들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되게 디테일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팁 하나를 드리는 거고, 익숙해지면 사실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지겠죠, 이제.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말하는 연습을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그것도 제가 팁 하나를 그냥 바로 드리면, 저는 사실 원래 말이 좀 잘하게끔 타고났는데 노력까지 엄청 한 케이스예요. 근데 제가 이제 노력한 케이스 중에 뭐가 있냐면 간판 스피치라는 걸 엄청 연습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해도 말이 안 끊기거든요. 그냥 계속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 간판 스피치를 정말 많이 연습을 했어요. 이게 뭐냐? 여러분들이 상담하다가 말이 끊기잖아요? 그럼 굉장히 어색해요. 그리고 전문가처럼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말이 안 끊기는 게 되게 중요해요. 물론 그렇다고 헛소리를 하면 안 되겠지만 간판 스피치가 뭐냐? 이렇게 길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이제 대한민국에 간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 간판을 보면서 계속 끊임없이 궁시렁궁시렁 거리는 거예요. 말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말하는 것도 여러분들 연습으로 잘하게 될 수 있어요. 처음부터 말 잘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연습으로 극복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이걸 하냐면 길을 가다가 김밥 천국이 보여요. 그러면은 김밥 천국이 있네. 그럼 김밥 지옥은 없나? 김밥 천국은 왜 천국이지? 김밥이 맛있어서 천국인가? 김밥 천국의 세트 메뉴는 A 세트 메뉴가 쫄면이 들어가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우동을 좋아하는데 우동에 또 어묵이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고 지금 날도 추운데 이 시원한 우동 국물 한 그릇 먹으면 몸도 따뜻해지고 그러면은 고객이 마음도 편해지겠네. 뭐 그냥 이렇게 계속 막 중얼 하루에 30분만. 진짜 농담 아니고 2주 동안 이거를 하루에 30분만 하잖아요? 그러면 웬만하면 말이 안 끊겨. 딱 2주만 연습해보세요. 이게 말 잘하는 방법이에요. 정말이에요. 진짜 연습을 해보신 분들은 이거 딱 느껴요.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끊겨요. 그냥 계속.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는 말이 당연히 생각이 안 나니까 끊길 거야. 근데 이거를 한 3일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말이 안 끊겨요. 그냥 계속 중얼중얼거릴 수 있어. 그래서 김밥 천국 보다가 저기 보니까 백다방 있는데 백다방은 요즘에 백종원 대표가 좀 날아갔는데 백다방 괜찮나? 요즘에 매출이 메가커피한테 밀린다고 하는데 백다방은 무슨 메뉴가 많고 난 옛날에 사라다빵 좋아했는데 그 사라다빵이 무슨 맛이고 거기에 오이 대신 당근이 들어가면 어떨까? 그냥 막 계속 중얼거리는 거예요. 이게 말이 절대 안 끊겨요. 말만 안 끊겨도 여러분들은 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네. 왜냐면 이걸 할 수 있는 사람 많이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간판 스피치를 하시면 돼요. 네, 하루에 30분만. 산책하시면서 간판 되게 많잖아요. 그거 보면서 막 계속 말을 이어서 붙이는 거예요. 막 헛소리여도 좋아. 이걸 연습을 한 2주, 그러니까 뭐 2년을 하라 그러면 뭐 안 하죠. 근데 2주만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말을 세상에 아주 청산유수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안 하는 거야. 왜? 귀찮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우리 일은 말하는 일이에요. 일단 말을 잘해야 돼요. 좋은 이미지 가지고 말 잘하잖아요. 그럼 끝이야. 게임 끝이야. 2가지만 갖추시면 된다니까요. 그 중에 이제 방법 하나를 알려드린 거예요. 네, 이거는 꼭 해보세요. 네, 연습하실 분. 진짜 무조건 하셔야 돼요. 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3일만 해보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속으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어폰 끼고 그냥 통화하는 것처럼. 왜냐면 사람들이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냥 통화하는 것처럼. 야 근데 나 오늘 김밥천국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당면이랑 뭐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좀 조용한 목소리로.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게 좋다. TA도 잘하는 방법이 그 TA 스크립트 북이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린치핀은 화요일, 목요일 날 8시부터 TA 브레인스토밍 데이를 해요. 그게 이제 린치핀 안에 코너 속에 코너 같은 건데 실제로 우리가 다 DB 영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고객, DB 고객이랑 통화한 녹취록을 공유하고 서로 브레인스토밍하고 피드백 주고 이제 이런 시간이에요. 우리 준영님 참석해 보셨죠? 좋아요. 자, 그래서 드라이브가 있거든요. 우리 영업자료 공유방에 공지사항 보시면은 제가 드라이브 링크를 올려놨어요. 거기 들어가시면 실제 TA 녹취록이 우리 린치핀 단원분들, 전문가분들이 실제 DB 고객한테 TA한 그 녹취록이 수백 개가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매월 한 번씩 TA 스크립트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거 프린트 해가지고 한 100번만 읽어보세요. 100번 어렵지 않아요. 왜? 한 번 읽는데 한 3분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다는 못 읽겠죠. 하루에 10번씩 30분만 또 투자하는 거야. 이거를 또 일주일 하잖아요. 그러면 TA 할 때 말이 안 끊겨.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노력도 안 하는데 TA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뭐가 안 돼? 그럼 그때 피드백을 드릴 수 있는 거지. 기본적인 기본값도 안 했는데 어떻게 피드백을 줘요? 그래서 우리는 다 환경이 갖춰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연습할 수 있다. 그래서 린치핀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화법을 안 만들어도 되고 새로운 자료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다 출중하게 훌륭하게 실전적으로 갖춰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차려진 밥상 먹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밥상이 차려져 있는데 내가 안 먹겠다 그러는 그거는 그냥 배고프겠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TA, AP, 프레젠테이션, 클로징, 커스텀 서비스, 소개 요청 이렇게 6단계로 나눠져요. 그 중에서 요거는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 거고 요 두 가지만 좀 포인트를 잡아서 각각 20분 정도 핵심 포인트를 이제 잡아 드릴게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순서가 중요한 이유는 나중은 순서가 사라질 수 있겠지만 처음은 순서가 중요한 이유가 그래도 좋은 결과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왕좌왕하지 않고 횡설수설하지 않기 위해서 이 순서를 웬만하면 지켜나가는 게 맞다. 네. 근데 여기에 그거를 곁들입시다. 고객과의 대화니까 유동성을 좀 곁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분들이 있어. AP를 하다가 고객이 자기가 암에 걸려서 힘들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AP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제가 지수님이랑 상담을 해요. AP를 하면서 뭐 우리 지수님 혹시 과거에 아팠던 경험은 없으세요? 그랬는데 갑자기 이분이 7년 전에 무슨 암 투병을 해가지고 되게 힘들었대. 이 얘기를 하면 이거에 대해서 대화를 더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고객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내가 배운 게 다음은 수술비 얘기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그냥 수술비 얘기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티키타카가 안 되죠. 이걸 못해요. 설계사들이 의외로 못해. 그래서 상담은 그냥 대화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주제를 잡고 가이드라인을 잡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객이 그렇게 힘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충분히 공감해주고 그때 어떻게 치료를 받으셨는지, 그때 보험금은 받으셨는지, 가족들은 얼마나 힘들었는지, 본인은 마음이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얘기를 해줘야 이 사람이 이 설계사는 보험만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힘든 점을 알아주는구나, 너무 고맙구나 이렇게 느낀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 순서의 다음이 티키타카가 아니라 수술비 얘기하고 무슨 보험료 비교해줘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보험료 비교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고객은 떠난다라는 거.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 포인트를 왜 짚어서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중에 절반은 그렇게 할 거예요. 고객이 힌트를 줬는데 그 힌트를 덥석 물지 않고 다음 내 순서를 그냥 얘기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걸 명심하셔야 돼. 고객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고 고객이 하는 말을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게 상담자라는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험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무슨 석박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뭐 IT 기술 개발하고 이런 일이 아니에요. 고객이랑 대화하는 거고 고객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내가 피드백 주는 일이에요. 근데 고객의 이야기를 경청하지 않으면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상담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것도 좀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조금 눈치가 있으면 아마 이거를 캐치할 겁니다. 자, 이 중에서 요렇게 구분을 하면 뭐가 달라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 뭐가 다르죠? TA랑 APP, CCS 소개 요청 뭐가 다르죠? 여러분들? 나를 보냐 보지 않냐. 전화하는 거, 전화하지 않는 거. 나를 보냐 안 보냐. 소개 그러면 뭐 통화 정답이 나왔어요.
우리 지수님께서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TA는 얼굴 안 보고 하는 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얼굴 보고 하는 거예요. 우리 대면 영업하는 사람들이니까. 얼굴 안 보고 하는 거, 얼굴 보고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시청자분들? TA를 못하면 나머지가 의미가 없어요. TA를 못하면 약속을 못 잡잖아요. 고객을 만날 수가 없어. AP, 보험, 분석, 숨은보험금 찾기, 설계, 클로징, 소개 요청, 고객 관리 다 의미가 없어요. TA를 못하면 나머지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얼굴 안 보고 하는 유일한 절차. 나머지는 전부 다 얼굴 보고 하는 절차. 그리고 두 번째, TA를 못하면 나머지는 다 의미가 있다 없다? 그럼 TA를 잘해야겠죠. 그래야 나머지가 의미가 생기겠죠. 그래서 TA가 중요한 거예요. TA를 못하면 우리 시청자분들, 여러분들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럼 TA를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엄청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사람이 일단 걸을 수 있어야 뛰기도 하고 점프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TA는 걸음마예요. 그래서 TA를 못하는데 점프를 하겠다, 뛰어가겠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TA는 걸음마예요, 걸음마. 네. 그래서 TA 연습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왜? TA를 해야 만남에 대한 약속을 잡고 실제로 고객을 보고 충분히 설득할 수 있으니까. 그 기회를 주는 게 TA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얼굴 안 보고 한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AP는 뭐냐? 어프로치. 고객과 실제로 첫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초회 상담이야.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첫인상은 2번 못 준다 그랬죠? 첫인상이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같이 일할 때 바뀌어. 예를 들어서 제가 준영님을 처음 봤을 때 뭐 요런 이미지였는데 일하다 보니까 요런 면도 있네? 오래 봐야 바뀌어요. 근데 고객은 첫인상이 별로면 2번 봐요, 안 봐요? 절대 안 봐요. 첫인상은 딱 한 번밖에 못 줘. 여러분들한테 기회는 딱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번의 기회를 잘 살리는 게 AP예요. 그리고 P는 뭐예요? 프레젠테이션. 고객이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내가 보험에 대해서, 고객의 어떤 니즈에 대해서 충분히 니즈 완기시키면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을 뭐 보장 분석도 해주고 보험료 비교도 해주는 그런 단계가 프레젠테이션이에요. 클로징은 뭐예요? 설명을 했어, 이제. 그럼 제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설명만 하고 끝나고 나 집에 갈게요 하면은 뭐예요? 봉사활동이야. 결국엔 제안을 해야 돼요. 그 제안을 하는 게 클로징이에요. 그리고 CS는 뭐예요? 고객 관리.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내 고객이 됐어요. 가입을 했어. 내 고객이죠. 관리 당연히 해줘야죠. 근데 만약에 가입을 안 했어. 그럼 관리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무조건 해줘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은 당장 가입을 안 하면 관리를 안 합니다. 근데 우리는 관리를 해줘서 아침에 데일리도 보내고 안부 인사도 하고 생일 선물도 챙겨줘서 한 번이라도 인연이 된 사람의 끈을 잡고 나중에라도 내 고객이 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개 요청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목숨처럼 여겨야 되는 거예요. 저는 계약은 못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소개를 못 받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소개 요청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한 문장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설계사죠. 고객이 여러분들을 만나면 보험 상품을 가입해야 되거나 가입할 수도 있거나 라는 건 무의식적으로 알아요. 근데 내가 이 사람한테 소개를 해줘야 되나? 라는 건 몰라요. 인지가 안 돼 있어. 그래서 소개 요청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고객님, 저 소개 필요합니다. 저 정말 간절하게 소개 받아야 돼요. 제가 오늘 상담 잘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주변에 필요하신 분 꼭 저 한 명이라도 좋으니까 소개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냐 안 하냐의 차이예요. 그게 소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고객은 몰라요. 인지를 시켜줘야 돼. 나 소개 필요하니까 소개해 주세요. 이걸 인지를 시켜주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소개는 제가 아예 1시간 반짜리, 제가 고객이 1087명인데 그중에 지인 30명, 나머지는 전부 다 DB랑 소개해요. 제가 소개 영업을 정말 잘하거든요. 제가 1시간 반 동안 제 소개 모든 노하우를 다 공유해드린 영상이 있어요. 그거를 오늘 교육 끝나고 제가 영업자료 공유 방에다가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오늘 교육의 종료는 제가 올려드리는 제 영상들 있죠. 교육 영상. 그것까지 꼭 시청을 하고 끝내는 걸로 할게요. 네, 오늘 저의 메인 주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소개의 중요한 포인트는 딱 2가지가 있어요. 소개 요청은 물론 방법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 설명드리기에는 지금 제 주제가 아니다 보니까 소개는 뭐다?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소개 요청을 하냐 안 하냐의 차이가 제일 중요하다.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왜 이걸 안 해? 계약을 받잖아요. 그럼 일단 기분이 좋아. 넥스트를 생각을 안 해. 기분이 좋으니까 빨리 상담 끝내고 와 하고 싶어. 그러니까 롱런을 못 하는 거예요. 계약을 받잖아요. 화장실 가서 리셋하고 오셔야 돼요. 야, 정신 차려. 이제 소개 상담 시작이야. 왜? 계약을 한 순간 고객의 믿음이 가장 높잖아요. 그때 소개가 제일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때 소개 요청을 해야 돼요. 제가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저는 무조건 소개를 받아요. 저는 소개를 안 해주면 아예 자리에서 일어나질 않아요. 무조건 소개받아야 돼. 내가 원하는 사람을 타겟팅해서 소개받을 수도 있어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렇게만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소개를 왜 받아야 되냐? 여러분들 다 DB 영업을 하시죠? DB 영업 왜 해요? 가망 고객 발굴에 대한 고민이 해결이 되니까 우리가 DB 영업 특화 조직인 거잖아요. 근데 날 믿어주는 사람이 자기의 소중한 지인을 소개해주는 DB가 있으면 여러분들 얼마 주고 살 것 같아요? 이미 날 좋아하고 날 믿는 사람이 자기의 지인을 소개시켜주는 DB가 있다면 얼마 할까? 그 DB가? 일단 무조건 만날 수 있겠죠? 왜? 날 믿어주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좋게 이미 얘기를 해줄 테니까. 얼마 할 것 같아요? 그런 DB가 있으면. 있지도 않지만 만약에 있으면. 만약에 제가 그냥 가격을 네. 100만 원? 우리 덕화님은? 저도 그 정도. 그 정도? 여러분들. 그러면 자 2시간 상담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사정상 계약은 못했어. 근데 나한테 소개를 2명을 해줬어. 네. 만약에. 그러면 이 상담이 실패한 거예요? 2시간 동안 나는 200만 원어치 DB를 번 거예요. 근데 소개를 왜 안 받아? 소개라는 DB가 있으면 진짜 50만 원, 100만 원 할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이 줄 서서 살걸? 두쫑구처럼? 왜? 무조건 만날 수 있고 계약 확률도 높을 테니까. 근데 그런 DB가 있으면 그 돈 주고 살 건데 왜 소개 요청을 안 하죠? 계약이 안 나와도 내가 한 명만 소개를 받으면 나는 2시간 동안 100만 원을 번 거니까 시급 50만 원 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소개를 왜 간절하게 요청을 안 해요? 소개는 간절함이 중요해. 그리고 고객이 본인 계약을 하는 거는 본인 좋으라고 계약하는 거 맞아요. 자기 거잖아. 근데 소개를 해준다라는 건 날 위해서 해주는 거거든요. 저는 고객이 뭔가를 상품을 저한테 가입했다고 고맙다라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소개를 해주잖아. 내 평생 은인이고 VIP예요. 왜? 이건 날 위해서 해주는 거니까. 그리고 진짜 저는 소개 요청할 때 운 적도 있어요. 눈물이 난 적도 있어. 너무 간절해서. 진짜 너무 간절해서. 눈물이 난다니까요. 너무 간절하니까. 그만큼 정말 진실되게 사람들을 돕고 싶고 나랑 인연이 된 사람의 지인이면 얼마나 좋아요. 그 정도로 간절하게 소개 요청을 하는데 소개를 안 해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 말고도 방법이 많아요. 그 방법 노하우들을 다 제가 영상에 올려놨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소개도 해준 사람이 또 해. 소개를 고객이 해주게끔 여러분들이 시스템을 만들어야 키맨이 생기는 거예요. 키맨은 뭐야? 한 사람이 5명, 10명, 15명 소개해주면 그 사람 키맨이에요. 내 가족만큼 소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한두 명 때문에 여러분들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소개 요청은 딱 3가지가 중요해요. 요청하냐 안 하냐, 소개의 가치가 얼만큼 되냐, 그래야 여러분들이 요청을 할 거 아니야. 그리고 3번째, 진짜 눈물 흘릴 정도로 간절하게 요청하세요. 내가 정말 간절하게 소개받아야 된다라는 사람인 걸 어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린치피는 마지막 교육에 이제 소개 파트가 있는데 다 이렇게 소개 양식처를 만드셔야 돼요. 제가 실제로 쓰고 있는 소개 양식처리예요. 저 이거 14년 썼거든요. 소개 상담을 다시 시작한다 그랬죠? 그쵸? 자, 내가 고객이랑 어떤 비전을 꿈꾸고 있는지 여기다가 다 저를 다시 소개해요. 처음부터. AP를 다시 해. 그리고 나랑 상담한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다 나한테 소개를 해줘서 내 고객은 다 소개 고객이다. 나는 소개받은 분들만 상담을 해주는 전문가다라는 걸 어필해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는 아무것도 기입되지 않은 페이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제 상담을 평가하게 해주고 소개를 받는 겁니다. 이 정도는 있어야 여러분들이 소개받는 거예요. 그냥 소개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이게 린치핀에선 그냥 너무 기본이야. 그러니까 DB 영업 하시다가 한 1년, 2년 지나면 DB 개수 줄이고 소개 영업으로 턴할 수 있고요.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영업이 뭔지 알아요? 소개 영업이에요. 왜?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잖아요. 소개 DB 있으면 100만 원 주고 산다며요. 그거예요.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무조건.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소개 파트에서 중요한 걸 말씀드리고 더 방대하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영상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역으로 가볼게요. 고객 관리. 이거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데 데일리, 위클리, 매일 아침마다 보내는 아침 뉴스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여러 가지의 고객 관리 방법이 있고 여기서 중요한 건 신계약보다 고객 관리가 훨씬 중요합니다. 새로운 고객을 만나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게 날 믿어준 사람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 블루오션이라는 게 다른 게 없어요. 대한민국에 있는 설계사의 80%가요. 계약까지만 100을 노력하고 계약 이후에 노력 안 해요. 고객이 보험료 미납하잖아요. 그때 연락해. 그러니까 양아치 소리 듣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정말 내 가족이 됐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소중하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침마다 뉴스 보내주고 선물 보내주고 생일 챙겨주고 저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항상 물어봐. 우리 수호님이 내 고객이 되잖아요. 수호님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분의 생일이 언제죠? 10월 1일. 무조건 달력에 메모해놔요. 가장 소중한 사람의 생일까지 바로 챙겨줘요. 그럼 이 사람은 내가 챙김을 받는 것보다 더 감동을 받아요. 에이, 왜? 그런 설계사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그거 별거 아니거든요.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정말 작은 거 보내줘도 물어보면 되잖아요. 우리 덕화님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예요? 어머니예요? 생일 언제예요? 메모해놓고 반복 스케줄로 저장해놓고 그때마다 챙겨주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소개가 나와요. 이렇게 되는 거야. 제가 덕화님한테 어머니 케이크를 보냈어요. 그걸 전달을 해주겠죠? 야, 이거 누가 준 거야? 내 담당 설계사. 야, 설계사가 그런 것도 챙겨줘? 나도 한번 만나보자. 제가 이렇게 소개를 100명을 넘게 받았어요. 돈의 가치로 따지면요. 한 300만 원 투자해서 한 1억 5천 벌었어요. 안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죠. 무조건 해야 되는 사업이죠.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 오래오래 잘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클로징. 뭐 이것도 메인 주제는 아니지만 클로징 할 때 이제 팁이 뭐냐면 가장 쉽게 클로징하는 방법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누구나 따라 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이제 상담을 끝냈어요. 클로징을 해야 돼. 오늘 수호님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가 뭐예요? 다시 물어봐. 대답 한번 해보세요. 뭐 보험료 절감 뭐 아무거나 해보세요. 내가 내 보험이 제대로 돼 있는지. 그렇죠. 그거 확인하시는 거고 이제 맞게 제대로 문제가 있을 때. 그렇죠. 제대로 설계했습니다. 그렇죠. 네. 왜 그런 생각이 드셨을까요? 근데 내가 뭐를 얼마나 들어있는지 모르고. 제가 지금 2시간 상담을 하고 이걸 물어본다라는 가정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죠. 그리고 이걸 물어본 다음에 내가 오늘 상담에서 뭘 알려줬는지를 다시 한번 브리핑해줘요. 그런 게 문제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보험료 줄여드리고 보장 범위 넓혀드리고 지금 당장 해지하면 200만 원, 아까울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1000만 원을 덜 낼 수 있게끔, 즉 800만 원 세이브 해드렸죠. 그렇죠. 그럼 오늘 제 상담에 만족하셨어요? 네. 근데 만족만으로는 바뀌는 게 없잖아요. 이제 플랜을 준비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클로징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제일 쉬워. 근데 임팩트는 좀 약해요. 물론 지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중에는 해왔던 것 중보다도 훨씬 이게 좋을 수 있겠지만 제 기준엔 이게 임팩트가 약한 거예요. 이거보다 훨씬 더 센 클로징들이 많아요. 클로징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제가 어떻게 했죠? 이걸 가졌을 때 너가 이런 이득을 볼 거야 라는 걸 위주로 설명했죠. 근데 클로징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클로징은 너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 앞으로 발생할 이득을 만들어 줄 게가 아니라 이걸 준비하지 않으면 네가 가지고 있는 걸 뺏길 거야. 이게 훨씬 센 거예요. 손해 심리예요, 그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 준영님, 오늘 수술하면 80% 확률로 살 수 있어요. 이거랑 오늘 수술 안 하면 20% 확률로 내일 당장 죽습니다. 뭐가 더 세요? 죽습니다. 확률이 적은데 더 세죠? 멘트가. 이거예요. 사람은요, 아직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아. 근데 앞으로 얻게 될 거야. 그닥 감흥이 없어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걸 뺏겨? 이거는 감흥이 커. 어떤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서 어제 제가 덕화님한테도 얘기한 건데 로또 해보셨죠? 당첨됐어요? 안 됐죠? 근데 기분 안 나쁘잖아. 왜? 돈을 잃어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았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오늘 점심 먹으려고 2만 원 챙겨왔는데 그거 누가 훔쳐가면 기분 되게 나쁘죠? 그거 막 누가 훔쳐갔을까 막 경찰서 가고 막 난리 나죠? 로또에 100만 원 꼬라박는 거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2만 원 잃어버리는 건 아까워요? 사람은 누구나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거를 얻는 거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물론 얻으면 좋지만.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뺏기잖아요? 그럼 어마어마한 상실감을 느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식으로 클로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준비하지 않았을 때 너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때 어떤 일을 겪을 수 있어. 이걸로 클로징을 하는 게 훨씬 세다라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그러면서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이에요. 그럼 채찍과 당근이야. 채찍 때리고 당근까지 주는 거야. 근데 그런 게 걱정인데 오늘 날 만나서 그걸 걱정할 이유가 없어. 왜? 이렇게 준비를 하면은 이런 걸 얻을 수 있으니까로 클로징을 해야 오감 만족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클로징 할 때 착각이 꼭 이 사람이 앞으로 얻을 수 있는 것만 얘기를 하는데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이 사람이 낭비되는 거 그걸 먼저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거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바로 피스트예요. 피스트는 무조건 쓰셔야 돼요. 그게 신입 설계사가 억대 연봉 버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래서 린치피는 전체 인원의 약 80%가 피스트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잖아요. 인센티브도 존재하고. 그거는 아예 스크립트가 있어요. 그래서 스크립트대로 15분만 하시면 되는 화법이에요. 근데 진짜 제가 저를 낮추더라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수준에서 피스트를 15분 써서 고객한테 주는 임팩트 있죠. 그게
저 같은 사람이 2시간 동안 땀 뻘뻘 흘리면서 임팩트 주는 거랑 똑같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안 쓰면 안 돼. 의무적으로 쓰셔야 돼요, 피스트는. 한 달에 사용료 35,000원밖에 안 해요. 진짜 DB 하나 값도 안 돼요. 근데 그걸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피스트 연습하는 거 되게 쉬워요. 스크립트 있어요. 그거 순서대로만 하면 돼요. 린치핀 유튜브 채널에 영상 다 올라가 있어요. 영상 한번 보시고 연습 3일 동안 1시간씩만 하시면 돼요. 그 웬만하면 마스터예요. 근데 그거 하나만으로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져요. 정말 진심으로. 그럼 언제 써야 돼? 지금 쓰셔야 돼요. 지금부터 코드 나오기 전부터 그냥 연습하고 쓰셔야 돼요. 어차피 마스터하는데 시간 얼마 걸리지도 않아요. 네. 그 화법이 제일 임팩트가 센데 린치핀에서 알려드리는 모든 화법 중에 제일 쉬워요. 그것도 못하면 다른 화법은 아예 소화를 못할 거예요, 여러분들. 네. 무조건 쓰셔야 돼요. 무조건. 그리고 린치핀 인센티브 아시죠? 피스트 처음 쓰시는 분들이 피스트 화법 연습해서 저한테 테스트 받으시고 합격하시면 피스트 사용료의 절반 제가 지원해 드리는 거 아시죠? 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화법입니다. 손해 심리를 자극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냥 팁 하나 드리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험료를 세이브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원래 네가 내는 그 보험료가 20만 원어치가 아니라 15만 원으로 줄일 수 있어. 그럼 5만 원 아낄 수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근데 이것도 잘 생각해보면 손해 심리를 자극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5만 원 세이브해서 좋으시죠? 앞으로 이만큼 아낍니다가 아니라 만약에 이걸 줄이지 않으면 보험을 잘 가입한 수호님의 친구 누군가보다 수호님은 평생 동안 1200만 원을 더 내야 되는데 억울하지 않으세요? 왜 그래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손해 심리가 더 강해지죠? 그쵸?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좋다라는 거예요. 너 지금 손해볼 수도 있어. 왜? 손해보는 거 죽도록 싫으니까. 한국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클로징 할 때 포인트는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확신이에요. 나 믿고 진짜 따라오면 돼. 확신이 없게 클로징을 하면 절대로 끌리지가 않아요. 확신 있게 하시고요. 진짜 눈빛부터 살아있어야 돼. 눈빛부터 살아있어야 돼요. 그 확신에 찬 상태로 손해 심리를 자극하면서 그 손해 심리를 메꿀 수 있는 좋은 플랜까지 같이 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클로징 팁이 뭐냐면 기계적으로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아까 수호님 누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아들. 자, 그럼 저는 어떻게 클로징을 하냐면 이 사람을 죄인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이 사람 보험 가입 안 하잖아요? 평생의 죄인이 되는 거야. 근데 기분 안 나쁘게. 자, 어떻게? 우리 수호님 만약에 보험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서 수호님이 더 나이가 들었을 때 내가 정말 아파요. 그래서 간병이 필요하고 좋은 치료를 받아야 돼. 근데 내가 오늘 이 순간 에이 남일이겠지 생각을 하고 가입하지 않았어요. 준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제 화법을 한번 눈여겨보세요. 저는 비언어적 표현이 되게 많아요. 막 찡그림, 손짓, 눈짓, 발짓 이런 거 이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야 상담이 안 지루해요. 이런 것도 이게 진짜 중요해요. 자, 아무튼 계속 해볼게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수호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그땐 일하고 있겠죠. 그래서 돈 벌고 있겠죠. 본인이 결혼하고자, 집 사고자, 여행 가고자 돈 모아놨겠죠. 근데 우리 엄마가 아파. 근데 보험 준비 하나도 안 했대. 간병은 해줘야 돼. 치료는 해줘야 돼. 그럼 아들이 행복을 위해서, 자기의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해서 모은 돈을 써야겠죠. 그럼 아드님이 고통스럽겠네요. 난 남들보다 못 살게 되겠네요. 혹시 그런 걸 원하시나요? 적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짐은 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짐이 안 된다라는 거 되게 간단해요. 지금 건강한 내가 준비할 수 있을 때 제대로 준비하면 되는 거잖아요. 저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물어보는 게 너 세상에서 뭐가 제일 소중하니? 전 이걸 무조건 물어봐요. 이거를 항상 이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보험 가입을 하고 싶지 않아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진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죄인이 되기 싫으니까. 이런 식으로 클로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그냥 이렇게 하면 보험료가 줄어들고요, 보장이 넓어지고요, 보장 범위가 좋아지고요, 이거는 아예 하수가 하는 거예요. 진짜 영업의 고수들은 그 사람의 심장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심장을 두근두근하게 만들고 가입을 안 하면 아주 찝찝하게 만들어놔야 돼. 아주 찝찝하게 만들어놔야 돼. 아주 찝찝하게. 그리고 이렇게 해야 절대 못 깨요. 절대 못 깨요. 이렇게 해야만. 여러분들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뭐 이런 건 좀 넘어가고 이제 TA랑 AP 좀 말씀드리고 이제 점심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시간이 조금 오버돼서 15분 안에 빠르게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TA는 다른 거랑 차이가 얼굴 안 보고 하는 거라 그랬죠? 전화가 첫인상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DB 영업을 많이 하니까 DBTA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DBTA를 할 때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파트를 좀 나눠볼게요. 일단 첫 번째 파트, 환경에 대한 파트예요. 환경. 네.
그리고 두 번째 파트 스킬에 대한 파트. 그리고 세 번째 파트 사후 관리와 마인드에 대한 파트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환경에 대한 파트는 간단한데요. TA는 첫인상이 얼굴이 아니라 목소리예요. 여러분들 맞죠? 네. 목소리로 첫인상을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목소리 들어보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본인 이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강수현입니다. 진짜 고객한테 TA 한다고 생각하고 해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수현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준영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덕한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지수입니다. 다들 좋으시다. 진짜로. 진짜 안 좋으면 전 안 좋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다들 목소리가 되게 좋고 안정적이세요. 근데 실수한 게 있어. 톤 조절을 못했어요. 톤 조절을 못했어. 여러분들이 지금 이 톤으로 했잖아요. 고객이 만약에 퇴근길에 지하철에서 전화를 받았다? 하나도 안 들려요. 네, 하나도 안 들려요. 자, 환경에 대한 거 첫 번째, 기본 자세에 대한 건데요. 첫 번째 톤 조절을 해라. 여러분들이 고객한테 TA를 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시간대도 중요해. 무조건 솔직히 7시 넘어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저녁 7시 넘어서 DBTA 하는 게 제일 좋다고요. DB 영업을 잘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오전, 오후에 TA 하지 않아요. 무조건 저녁 7시, 최소 6시 반 넘어서 해요. 왜? 요즘은 010 번호로도 스팸이 너무 많이 오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일할 땐 바빠. 특히 오전은 제일 바빠. 제일 바쁜 시간이 그때야. 자, 7시 넘으면 퇴근했죠? 마음에 여유 생기죠? 그리고 그때 스팸 전화가 안 와요. 근데 그때 010으로 전화가 와? 진짜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전화 받을 확률이 40%가 올라갑니다. 부재 확률이 굉장히 줄어요. 그래서 DBTA는 무조건 7시 넘어서 하는 게 좋아요. 무조건이에요. 7시에서 8시 사이에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때가 최고예요. 자, 시간 알려드렸어요. 그 다음 톤이에요. 전화를 해요. 지금 여러분들 목소리가 다 너무 좋은데 안녕하세요, 구독한입니다. 이 정도로는 안 돼요. 무조건 처음 스타트할 땐 2배 올리세요. 안녕하세요, 구독한입니다. 이 정도로 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민준입니다. 훨씬 듣기 좋고요. 귀에 꽂혀요. 이게 여러분들 첫인상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여러분들의 향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목소리의 향이에요. 톤을 좀 올리세요. 이게 가수가 음정 잡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첫 음을 너무 높게 잡아도 안 돼. 너무 낮게 잡아도 안 돼. 약간 높게 잡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마이크가 없잖아요. 동해물가 이렇게 하면 노래 동해 이것도 아니잖아. 동해물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똑같아. TA 한 번에 여러분들 기회가 있고 없고가 결정돼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처음 목소리부터 톤이 중요한 거야. 안녕하세요, 강수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구덕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수입니다. 요 정도의 톤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조건 2배 톤. 왜냐? 그렇게 해야 한 1분 지나가잖아요. 원래 내 톤이 나와요. 내 원래 톤으로 하잖아요. 1분 지나가면 더 기어 들어가는 소리가 나와. 그래서 처음 톤을 무조건 2배로 하세요. 자신감 있게 하시라고. 아시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 방해 요소를 없애라.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중에 DBTA 할 때 옆에 누가 있으면은 좋아요, 싫어요? 왜 싫어요? 부담스럽죠? 부끄럽죠? 근데 안 그런 사람들도 있어. 그냥 누가 있든 없든 그냥 뭐 어때?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좀 부끄럽잖아요. 그럴 땐 우리 옥상도 제휴가 돼 있어요. 여기 시그널 타워보이가 정말 좋거든요. 옥상 1층, 우리 3층도 사무실이 있죠. 3층 교육장, 6층 교육장 이런 데서 하세요. 방해 요소를 없앤 다음에 하시라는 거예요. 굳이 방해 요소가 있는데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들이 가장 자신감 있는 상태에서 하시고 조금 더 깊게 팁을 드리면 스스로 기분 업을 시킨 다음에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신나는 노래라도 한 곡 듣고 반드시 목을 풀고 TA 스크립트를 한번 쫙 읽어보고 소리 내서 안녕하세요, 김민준입니다. 어쩌고저쩌고 해서 한 3분 정도 TA 스크립트를 읽어보고 그 다음에 하시는 게 중요해요. 방해 요소 없애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자세인데요. 앉아서 하면 된다 안 된다? 웬만하면 안 돼요. 웬만하면 일어나서 발성이 달라져요. 발성. 일어나서 자, 우리 시청자분들도 따라해보세요. 일어나서 조금씩 움직이면서 살짝 움직이면서 그럼 훨씬 더 생동감이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들 친구나 가족한테 전화를 했을 때 얼굴 안 보고 있죠? 근데 얘가 자다 일어났는지 누워있는지 앉아있는지 뭘 하면서 전화를 받는지 알아 몰라? 알아요. 얼굴 안 보는데 어떻게 알아요? 다 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차이가 여러분들 약속 잡고 못 잡고 확률을 조정하는 거예요. 톤, 방해 요소 없애고 앉아서 하지 말고 웬만하면 일어나서 조금씩 움직이면서 훨씬 더 생동감 있게 TA 스크립트 들고 해도 돼요. 상담할 때 스크립트를 보면서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근데 TA 스크립트는 보면서 해도 돼요.
네. 근데 저는 웬만하면 안 보는 걸 추천. 그 이유가 있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스크립트에 익숙해지잖아요. 딱 그 수준이 여러분들 한계예요. 처음부터 좀 어설퍼도 안 보면서, 물론 숙지는 해놓고 무에서 유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어려워도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유동성이 생겨. 고객이 거절을 했을 때 아까 간판 스피치 얘기했죠. 나도 모르게 거절 처리가 튀어나와. 근데 스크립트 보면서 하잖아요. 그럼 스크립트에 그거 거절 처리 어디 있는지 그거 찾아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려워도 어려운 길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한 번만 그 길로 가서 마스터하면 평생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까지 했냐면 TA 하기 전에 체조를 했어. 체조. TA 체조라고 제가 만든 게 있어. TA! 이걸 10번을 하고 힙을 쫙 올린 다음에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신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TA! 창피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영업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업하는 사람들. 영업인의 마인드를 갖추셔야 돼요. 오케이? 영업하는 사람인데 사무직 마인드 가지고 있으면 그냥 망하는 겁니다. 영업하는 사람들은 영업인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자, 첫 번째 환경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자, 요런 것들을 갖추고 이제 스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스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첫 번째 매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상담할 때 질문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쵸? 근데 반대예요, 이건. 질문을 해라, 안 해라? 질문하면 안 돼요. 근데 이상하잖아. 질문이 중요한 게 맞는데 왜 질문하지 말라는 거지? 이게 진짜 여러분들 DB값 3억 아껴드리는 겁니다. 이거 평생 DB 영업한 사람들도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몰라요. 왜 약속이 안 잡히는지, 왜 고객이 30초 안에 단순 거절하는지 몰라. 왜 그러냐면 쓸데없는 질문에서 그래요. 봐봐요. 아직 신뢰가 안 쌓였죠? 그리고 내가 어쨌든 보험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인 거 알아요. 그럼 일단 거부 반응이 확 오잖아. 그쵸? 근데 그 상태에서 이 사람이 강수훈인 거 맞아. 근데 혹시 강수훈님 맞으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본인이 강수훈이 맞는데도 아닌데요 하고 끊어요. 30초에서 1분은 질문을 하지 말고 내가 리드에서 끌고 가야 돼요. 안녕하세요, 강수훈님. 언제 이렇게 해서 우리 상담원한테 전화 받으셔서 연락드리는 지역 담당자 김민준 대표입니다. 이렇게 그냥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 상담 신청하셨죠? 강수훈님 맞으시죠? 언제 뭐시죠? 그러면 아닌데요? 하고 끊어요. 쓸데없게 대답할 만한 걸 만들어서 전화를 일부러 끊게 만드는 자살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30초 안에 계속 거절나는 거야. 10개 중에 6개는. 근데 이거를 뭐가 문제인지 모르지, 사람들이. 그래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1분이 지났어, 이제. 그러면 그때부터는 질문해도 돼요. 보험료 이렇게 내시고. 처음에 1분은 내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 린치핀의 TA 스크립트가 그래서 처음 도입부는 질문이 없어요. 그냥 끌고 가게끔 돼 있어요. 근데 처음에 쓸데없는 질문하면 이 사람이, 우리가 쓰는 DB는 콜퍼미션 DB 많이 쓰잖아요. 상담원이 이 사람이랑 실제로 통화 녹취록도 우리가 듣고 TA를 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인 거 맞아. 근데 뭘 또 확인을 해? 전화해서 안녕하세요, 김지수님 맞으시죠? 누구세요? 이렇게 대답을 해. 저 보험 어쩌고저쩌고인데 바로 끊어요. 그게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김재수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누구고 언제 이렇게 상담 신청해서 연락드린 누구입니다. 제가 도와드릴 건 이거고 오늘 간단하게 약속 확인만 하겠습니다. 요 정도만 얘기해도 1분이 돼요. 그 다음부터는 티키타카 해도 돼. 근데 처음 1분 동안 질문을 하면 어떻게 된다? 그냥 끊어요. 아닌데요? 하고 끊어요. 진짜로. 30초 단박 거절 중에 10명 중에 6, 7명이 다 이런 패턴으로 끊어. 근데 여러분들이 제 말을 이제 이해를 했죠. 근데 연습을 안 하잖아? 그럼 또 긴장해가지고 TA 하자마자 김재수님 맞으시죠? 또 이러는 거야. 그러면은 이 아까운 DB를 날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질문을 해야 되는 건 맞고 너무 중요한데 1분 동안은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두 번째 또 중요한 거. 꼬꼬무를 잘해야 된다. 꼬꼬무. 꼬리에 꼬리를 무는 화법. 여러분들. 꼬꼬무. 자, 꼬꼬무를 잘해야 된다. 자, 요거는 뭘까요? 고객이 이제 1분이 지났어. 내가 뭘 질문해. 보험료는 이만큼 내는 거 맞으세요? 그럼 고객이 대답을 할 거 아니야. 20만 원 낸대. 그렇군요 하고 또 다음 얘기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20만 원 내면 혹시 가족 단위로 내세요? 본인만 그렇게 내세요? 과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걸 또 물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어차피 내가 만날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많으면 나한테 유리해, 불리해? 근데 왜 안 물어봐요? 계속 물어봐야 돼. 대답을 해, 또 물어보고, 대답을 해, 또 물어보고, 대답을 해, 또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 고객이 나한테 정보를 줘요. 그 정보를 다 적어두는 거예요. 그 정보가 많을수록 여러분들한테 유리해, 불리해? 무조건 유리하죠. 어차피 내가 만날 사람이니까. 그래서 티키타카를 많이 해야 돼. 여러분들, 칭찬도요, 한 번만 하면 가짜야.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덕하님한테 우리 덕하니 머리 스타일 되게 이쁘다. 한번 대답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그냥 딴 데 갔어.
이거보다 독하님 머리 스타일 되게 이쁘다. 왁스나 헤어로션 어떤 거 쓰는 거야? 냄새 너무 좋은데? 쿠팡? 어떤 거 나도 한번 추천 좀 해줘. 훨씬 더 진심 있게 느껴지잖아요. 똑같은 거야. 이것도 꼬꼬무야. 고객이 뭐 이런 병력이 있었대요. 그런 병력이 있으셨구나. 언제 만날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병력 있으셨어요. 얼마나 아프셨어요? 어떤 치료 받으셨어요? 치료비는 얼마나 드셨어요? 유전력 있으세요? 왜 안 물어보냐 이거야 이걸. 무조건 꼬꼬무 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 사람은 만날 이유가 있어야만 만나죠? 만날 이유가 없는데 왜 만나? 그럼 만날 이유를 만들어줘야 돼? 안 만들어줘야 돼? 만날 이유를 만들어줘야 돼요. 나를 만나면 네가 혜택 보는 거 세 가지, 두 가지를 분명히 얘기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오늘 TA 파트까지만 하고 점심시간 갖고 나머지 할게요. 자, 만날 이유를 심어줘야 돼. 만날 이유. 여러분들, 요즘은 친구든 지인이든 가족이든 만날 이유가 없으면 안 만나요. 맞죠? 근데 하물며 난생 처음 연락된 설계사인데 왜 만나야 돼? 아니, 만날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만날 이유 심어줄 거예요? 좋아요. 또 제가 화법을 알려드릴게요. 누구에게나 다 쓸 수 있는. 자, DB 고객들의 그 데이터를 보면 반드시 납입보험료가 나오거든요. 고객이 얼마큼 납입을 하고 있는지가 무조건 나와요. 제가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우리 덕하님한테 해볼게요. 자, 덕하님 이제 1분 지났어. 제가 이끌었어요. 자, 덕하님 지금 보험료 20만 원 내고 계시는데 혹시 혼자 내시나요? 가족 단위로 내시나요? 혼자 내겠습니다. 혼자서 20만 원? 오, 혹시 은행 적금처럼 한두 달만 내시나요? 아니면 20년, 30년 내시나요? 2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 달엔 20만 원인데 총 납입 보험료는 4,800만 원 내시네요? 그렇게 되나요? 그렇죠. 20만 원씩 20년이니까 240개월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걸 놓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덕하님은 20만 원짜리 상품 가입하신 게 아니라 5천만 원짜리 상품을 사신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보다도 비싼 겁니다. 우리 덕하님 혹시 운전하시나요? 네. 경유 넣어야 돼요? 휘발유 넣어야 돼요? 연비는 어떻게 되시죠? 16만 오, 자세하게 알고 계시네요. 5천만 원이 안 되는 자동차를 타는데도 그 자동차의 기본적인 재원이나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사람들이 알아요. 그러면 그 자동차보다 훨씬 더 비싼 이 5천만 원짜리 금융상품을 가입하셨는데 혹시 우리 덕하님 암 진단 받으셔서 1인실 입원하시면은 하루에 일당 얼마씩 나오세요? 이런 걸 물어봤을 때 설계사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증거 봐야 알아. 누가 기억해 이걸? 그럼 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5천만 원짜리 상품을 가입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왜 모르고 계실까요?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날 살려줄 수도 있는 게 바로 보장할 보에 위험할 보험인데 이상하죠? 내 돈이 낭비되고 있는지, 내가 진짜 5천만 원의 가치를 하는 상품을 준비를 한 건지 전문가를 통해서 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숨은보험금 찾기 말씀하셨는데 숨은보험금 찾기 중에 제일 큰 게 뭐냐면 쓸데없는 거 줄여서 내가 세이브할 수 있는 돈이에요. 대한민국 사람들의 약 90%가 쓸데없는 걸 가입해서 과하게 보험료를 낸다고 합니다. 2만 원만 줄여도 500만 원 세이브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덕하님 지금 젊고 건강하시죠? 근데 60세 만기 대상포진 걸렸을 때 웬만하면 안 걸리잖아요. 확률이 0.1%밖에 안 돼요. 그런 담보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예를 들어 5천 원짜리야. 걸릴 확률도 0.1%인데 5천 원씩 20년이면 120만 원을 내가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덕하님이 가지고 있는 담보 30개 중에 제가 그런 거 하나만 발견해도 바로 120만 원 아끼실 수 있어요. 제가 이런 거 도와드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만날 수밖에 없겠죠? 그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나를 만나는 이유를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덕하님 오늘 제가 만나 뵙고 저를 만나면 두 가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준비하신 게 5천만 원어치의 가치를 하는지 알려드릴 거고요. 두 번째, 보험금 줄여드리겠습니다. 돈 아껴드리겠습니다. 돈 세이브 해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카드 포인트도 찾아드리고요. 청구 가능한데 미청구해가지고 못 받은 보험금도 찾아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세 가지의 도움을 크게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1시간만 시간 내주시죠. 절대 후회하는 일 없게 해드리겠습니다. 커피도 제가 사겠습니다.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알려드렸죠. 여러분들 바로 따라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왜 못해? 근데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래서 꼬꼬무 하다가
나를 만났을 때 내가 이런 도움을 주겠다를 무조건 3가지를 머릿속에 심어줘. 그리고 이제 약속 잡아요. 그리고 전화 끊기 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 만나면 1, 2, 3 이런 거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통화 끝나고 메시지로 내용 정리해서 남겨드릴 테니까 확인하시고 확인이라고 한 번만 보내주세요. 그럼 약속 픽스 하겠습니다. 까지 하고 전화를 끊는 거예요. 영업은 과학이라니까요. 영업은 우연으로 만들어지는 결과물이 아니에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실제로 쓰면 3명 약속 잡을 거 6명 약속 잡는 거예요. 네. 영업은 과학이야. 영업이 과학이고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으니까 제가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영업이 우연이면 내가 미쳤습니까? 이 사업을 하게? 내 돈 들여가지고? 맞잖아요. 자, 그래서 스킬에서 3가지. 첫 번째, 질문하지 말아라. 이끌어가라 1분 동안. 두 번째, 꼬꼬무. 손해 심리 줘라. 보험료로 주면 돼요. 자, 그리고 3번째, 나를 만났을 때 당신이 이득 볼 수 있는 거 3가지 무조건 심어줘라. 그리고 약속 잡고 한 번 더 언급하고 전화를 끊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보통 7에서 8분 정도 통화를 할 수 있어요. 그게 가장 베스트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근데 저처럼 술술 이렇게 안 나올 거예요. 미친 듯이 연습하셔야 돼. 근데 한 번만 마스터해 두시면 뭐야? 어떻게 된다? 월천 쉽게 버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린치피는 뭐예요? 컨셉이 뭐야? 대한민국에서 가장 고퀄리티의 DB를 남들 사는 가격의 3분의 1에 인풋하고 수수료 시상시책 제일 많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극가격 초기수 전략이야. 여러분들이 한 번만 마스터하면 진짜 억대어 보면 쉽죠? 여기는. 자, 마지막 사후 그리고 마인드. 일단 첫 번째, 통화가 끝났어요. TA 끝이에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이제 내용 정리. 그렇지. 내용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만들 이런 한 장짜리 여러분들을 소개하는 자료와 함께 내용을 정리해서 고객한테 남겨주고 픽스 받는 것까지가 끝이에요. 근데 이걸 왜 이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어. 제가 만든 명언이 있어요. 고객과의 모든 접점에는 흔적을 남겨라. 단순 그냥 수다 떠는 통화든 상담이든 TA든 초회 약속이든 무조건 미팅이 끝나고 나고 전화가 끝나고 나면 내용을 정리해서 고객한테 남겨줘야 돼요. 근데 이거를 그때그때 하면 얼마나 힘들어. 맞죠? 그래서 제가 매주마다 공유해드리는 게 뭐예요? 상황별 메시지 남겨주는 양식을 이미 다 만들어서 공유를 했죠? 그걸로 여러분들이 쓰시면 돼요. 근데 거기서 뭐만 바꿔? 고객 이름, 내용, 그것만 조금 바꾸면 돼요. 되게 쉬워요. 이미 양식을 다 만들어 드렸어요. 여기서 그 고객의 성함, 오늘 통화한 내용만 조금 바꿔가지고 보내주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상담 끝나잖아요. A4 용지 3장짜리 리뷰를 무조건 보내요. 그럼 고객이 다 안 읽어요. 근데 왜 보내? 그거 보고 감동받아요. 네. 근데 저는 그게 양식이에요. 다 만들어 놓은 거야. 이걸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영업의 효율성을 가져가요. 모든 양식이 다 있어야 돼. 왜? 난 너무 바쁘거든. 여러분들은 더 바빠져요. 고객이 많아지면. 나중에 리더가 된다? 더 바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하루 업무를 끝내려면 한 300가지 일을 해야 돼요, 하루에. 근데 그거를 저는 무조건 12시간 안에 끝내야 돼요. 그래야 그날 생기는 다른 일을 또 할 수 있어. 그러려면 저는 모든 게 다 효율성을 갖춰져 있어야 돼요. 그때그때 이걸 하면 안 돼. 그래서 저는 이게 다 만들어져 있는 사람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남들이 10시간 걸리고 저는 솔직히 1시간이면 끝내요. 왜? 이게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도 똑같다 이거야. 그런 걸 이제 저랑 일하면서 다 배워나가셔야 돼요. 근데 배울 것도 없어. 왜냐면 양식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양식 가지고 리뷰 메시지 딱 보내고 확인받고 끝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마인드라고 말씀드렸죠. TA 할 때. 거절당하는 거에 제발 두려워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진짜 오래된 고전적인 소리인데 여러분들이 거절을 많이 당할수록 여러분들은 점점 위로 가는 거예요. 린치핀에서 제일 많이 거절당한 사람이 누굴까? 14년 동안 한 3,000번도 넘게 거절을 당했어요. 근데 난 너무 잘 살고 있어. 난 너무 행복해. 근데 여러분들 거절은 이런 거랑 똑같아. 자연 발생이에요. 그냥 안 겪을 수가 없어. 거절은 무조건 겪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실망, 거절 무조건 겪는 거야. 근데 꼭 영업 진짜 쥐뿔도 못한 사람들이 꼭 영업하면은 사람을 잃는다 이딴 소리 하는데 제가 맨 처음 영업할 때 연락처에 150명도 안 됐어요. 지금 몇천 명이 있단 말이야. 난 사람을 얻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영업에서 거절당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지인들한테 실망을 했다는 둥 뭐라는 둥 그딴 소리를 진짜 할 필요가 없는 게 나는 그 지인 왜 찾아갔는데? 뭐 친목도 모으려고 찾아갔어요? 커피 한잔 하다가 보험 얘기 꺼내가지고 나한테 상담받아봐 이 얘기하려고 찾아간 거 아니에요? 보험설계사가 지인 찾아가는 거? 맞잖아요. 근데 뭐 대우까지 받아야 돼? 대우를 받고 싶으면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게 대우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마인드가 이상해. 그러니까 정상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영업하는 사람들은 거절당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아무리 잘해도 거절당해. 근데 제가 열심히 화법 연습한 거 거절당하기 싫어서 웬만하면
거절 안 당하고 싶으니까. 그럼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내가 맨날 거절당해? 그럼 상대방을 욕할 게 아니라 나를 거절 못하게끔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에서 바꿀 수 있는 거 나밖에 없다고. 여러분들이 바뀌지 않으면 누가 바뀌겠습니까? 거절하는 사람이 바뀌겠어요? 국가에서 보험 설계사 거절하면 당신 교도소 보냅니다? 그런 거 하겠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바뀌어야 돼. 날 거절하지 못하게. 즉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쉬울까? 큰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이죠. 그냥 여러분들이 나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보험일로 월천 버는 사람 린치핀에 수두룩 빽빽해요. 1월 달에 월급 확인했는데 너무 놀랐어. 평균 월급이 1,000만 원이에요. 2천, 3천 버시는 분들도 있고 4천, 5천 버시는 분들도 있고 적게 버시는 분들은 뭐 300, 400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80명, 100명의 평균 급여 정기 출근하는 사람들만 엔잡러 빼고 엔잡러까지 포함하면 뭐 너무 많으니까 160명, 170명이니까 빼고 정규 출근하고 일 똑바로 하는 사람들 평균 급여가 800, 1000이 나와요. 그럼 나는 밸런스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 한번 제대로 배워가지고 새로운 거 도전을 해가지고 연습 열심히 해가지고 평생 그렇게 벌면서 진짜 가면 갈수록 일은 쉬워지고 상담은 쉬워지고 돈은 더 많이 벌고 리더가 되고 이렇게 인생을 멋지게 살아갈 거냐? 아니면 여러분들 쓰리잡 해도 600 벌어요. 안 그래요? 하루 종일 일을 해도 600을 못 벌어. 쓰리잡을 하는 게 여러분들 전문직을 할 수 있겠어요? 오전 타임은 편의점, 오후 타임은 술집, 새벽 타임은 대리운전 아니겠어요? 몸 작살나죠? 대우 못 받죠? 그렇게 해서 600 벌래? 아니면 열심히 3개월 연습해가지고 1,000만 원 벌래? 밸런스 게임이에요. 근데 왜 후자를 선택하지 난 모르겠어. 진짜 너무 안타까워. 저는 보험일 안 하는 사람을 아예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라니까 내가 진짜로. 이런 확신을 스스로 가지고 있으니까 리크루팅을 하는 거예요. 진짜 난 우리 일이 너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보험 일을 해가지고 내 인생이 바뀌었거든. 그 장본인이 나예요. 근데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이런 교육, 좋은 교육 들으면 누구나 다 되고? 아이고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만큼 노력을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타고난 사람이었죠. 저는 일을 시작하자마자 제 팀장님도 MDRT를 4년을 한 사람인데 그분보다 제가 화법을 잘했어요. 타고났어. 근데 저는 3년 동안 새벽 3시 이전에 퇴근을 해본 적이 없어요. 3년 동안. 단 한 번도 저는 주말에도 쉬어본 적 없고 지금도 12시간 이상 일하고 14년 일했는데 전 이미 경제적으로 끝났어요. 자유는. 근데도 이렇게 해. 근데 신입이 하루에 10시간도 일을 안 해? 화법 연습 요거 하고선 왜 안 되냐고 따지고 있어? 근데 월천 벌고 싶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제일 경계하는 사람의 유형이 언행일치가 안 되는 사람. 열심히 노력하고 남들보다 훨씬 더 노력을 해봤는데도 안 된다라고 하면 제가 진짜 제 목숨을 걸고서라도 방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근데 무슨 뭐 화법 연습을 한 달에 10번도 안 하고 뭐 화법이 안 되고 뭐 이 일이 힘들고 맨날 거절당한다고 찡찡거리면 아니 요렇게 걷는 연습도 안 한 사람한테 어떻게 뛰는 방법을 알려줘요? 그거는 아니지. 안 그래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제가 딱 원하는 기준은 뭐냐면 저처럼 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아니 일반 회사원만큼은 일을 하자고. 점심 먹고 수다 떨고 커피 마시고 노가리 까고 이런 시간 빼고 순수 내가 이 일에 투자하는 시간이 하루에 8시간 이상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것도 안 되면서 무슨 월급 1,000만 원을 받겠대. 월급 1,000만 원 받으려면 여러분들 하루에 5잡 뛰어야 돼요. 몸이 죽어. 안 그렇습니까? 자기 객관화를 할 필요가 있어요. 쓴소리는 아니지만 너무 당연한 건데 왜 이걸 모르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두 번째는 아니 왜 이렇게 열정 타령하는 거야. 여러분들 오래가는 열정은 없어요. 그거 다 거짓말이야. 저 열정? 없어요. 무슨 열정이야. 열정은 신입 때 딱 1개월 동안 열정이 있는 거예요. 일이 잘 돼도 열정이 사라지고요. 일이 안 돼도 열정이 사라져요. 더 빨리 사라져. 그럼 뭘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루틴! 세상에 어떤 누가 열정이 24시간 있어요. 다 지치지. 근데 열정이 꺾이면 난 이 일이 아닌가 보다. 다른 거 해야지. 나이는 먹어가는데 커리어는 박살나고. 그러니까 인생 망치는 거예요. 열정은 누구나 꺾여요. 루틴으로 가는 거야. 열정이 꺾이고 일을 정말 하기 싫어도 나는 출근해서 오늘 내가 해야 되는 이 10가지를 해야 돼. 이걸로 가야 여러분들은 성장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기업 대표들 재산 막 1,000억씩 있는 사람들 열정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20년 동안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루틴. 아침에 일어나면 뭐하고 오후엔 뭐하고 저녁엔 뭐하고 하루 마무리는 이렇게 하고 루틴. 그게 무슨 열정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루틴이야 루틴. 하늘이 두 쪽 나도 나 오늘 이거 해야 돼. 루틴. 그게 여러분들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들 열정 그거 하나도 중요한 거 아닙니다.
루틴이 중요한 거예요. 루틴 만드셔야 돼요. 하루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난 이것들을 해야 된다 라는 그 루틴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인드 잠깐 딴 얘기로 샜는데 제가 그만큼 뭐 지금 강의할 때는 엄청 열정적이니까 자, 마인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거절 당연히 당할 수 있어요. 근데 끝까지 좀 해봤으면 좋겠어. 한 2번 전화했는데 부재야. 안 해. 간절하지 않은 거야. 다른 번호로도 해보고 막 9시에도 해보고 해봐야지. 최소한 10번 이상은 해봐야지. 너 한 번만 더 전화하면 가만 안 둔다? 소리 정도는 들어보고 포기해야 되지 않아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요즘에는 카드 설계사가 많이 없죠. 옛날엔 카드 설계사를 통해서 카드를 만들었거든요. 제가 한 달이 아니라 1년에 카드 값을 한 6억 정도를 써요. 1년에. 그러니까 완전 난 VIP지. 자, 제가 현대카드 프리미엄 카드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카드를 만들 때 에피소드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카드 설계사한테 연락 오게끔 조치를 해놨어요. 근데 오전에 전화가 왔는데 너무 바쁜 거야. 그래서 다음에 주세요 하고 끊었어. 다음날 또 왔어. 너무 바쁜 거야. 아유, 다음날 주세요 하고 끊었어. 또 너무 바쁜 거야. 다음날 또 전화가 왔어요. 아유, 좀 귀찮은 거야. 그래서 안 하겠습니다 하고 끊었어. 근데 다음날 또 온 거야, 전화가. 근데 그때 마침 오전에 한가했어요. 그래서 상담받고 카드를 만들어서 1년에 거의 6억 정도를 쓴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거의 고객 30명을 유치한 효과죠.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내가 안 할게요 포기했으면 저를 고객으로 유치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맞죠? 그리고 우리 일을 시작하자마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이 일 시작했다는 걸 주변 모든 사람들한테 알려야 돼. 빨리 알려. 빨리 알려야 돼. 빨리.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 하는지. 그러니까 보험 계약해줘 이게 아니라 나 이 일을 시작했다라는 걸 데일리나 이런 걸로 다 빨리 알려야 돼요. 왜?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들은 살면서 무조건 보험 가입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가입할 걸 딴 사람한테 한다니까. 엉뚱한 걸로, 이상한 걸로. 정말 이런 일이 많아요. 교육 시간에 이걸 강조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자기 친구들한테 단톡방에 나 보험일 시작했다고 얘기를 한 거야. 근데 바로 어떤 연락을 받았는 줄 알아요? 친구 중에 법인 대표가 있었는데 그 법인 대표가 생판 얼굴도 모르는 교보생명 설계사한테 300만 원짜리 종신을 가입하기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코드 나오자마자 바로 종신보험 300만 원짜리 계약했다니까요. 그거 얘기 안 했으면, 그거 나중에 얘기했으면, 3개월 뒤에 얘기했으면 이미 900만 원 납입을 했으니까 바꾸지도 못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나 보험일 시작했습니다를. 그리고 웬만하면 SNS도 하는 게 좋아요. 아니 브랜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나에 대해서. 이 좋은 이미지들 가지고 왜 브랜딩을 안 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린치핀 어떻게 알게 됐어요? 제 유튜브 채널로 알게 됐잖아요. 구독자가 벌써 얼마야? 11,000명이잖아요. 구독자분들 감사합니다. 네. 그걸로 여러분들이랑 인연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왜 안 해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TA 할 때 거절, 부재 당연하죠. 근데 끝까지 해보세요. 멘탈 상하지 마세요. 그냥 통계가 있어. 10명한테 전화하면 3명 약속 잡혀요. 그 중에 2명 만나는 게 통계예요. 그 안에만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DB 영업하실 때도 감정적인 거는 배제하자고. 자, DB 30개 샀어요. 27명한테 거절당했어. 3명 계약했어. 느낌이 어때요? 지금 빨리 떠오르는 거 빨리 얘기해보세요. 느낌이 어때? 27명한테 거절당했어. 우울해? 이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렇지. 27명이 거절하든 말든 뭔 상관이야. 3명 20만원짜리 계약했으면 내가 100만원 투자해가지고 7, 800번 건데? 숫자만 보자고. 감정이 왜 상해 사업을 하는데. 안 그래요? 아니 제가 잡쌤이 나왔는데 저번에 11명 왔죠. 6명 입사 확정하셨어요. 너무 고맙죠? 자, 4명은 아직 고민 중이야. 내가 6시간이나 했는데 4명이 아직도 고민 중이야. 에이 나 못해먹겠다 하면 안 되죠. 여러분도 똑같잖아요. 30명 인풋 해가지고 27명이 거절했어도 3명이 15만원짜리 3개만 받으면 우리는 6, 700 나와요. 아니 그러면은 6배 번 건데 7배 번 건데 세상에 그렇게 좋은 사업이 어딨어.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왜 감정이 상하냐고. 감정이 상할 일이 뭐가 있어요. 나 돈 벌고 잘 됐는데. 근데 내가 잘한 건 생각 안 하고 와 27명이나 거절했네. 이것만 생각하니까 감정적으로 우울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지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힘든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TV 영업하시는 분들 ROI만 생각하세요.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만. 거절당한 거 생각하지 마세요. 100만 원 인풋해서 200만 원만 벌어도 잘한 거지. 그런 사업이 어디 있어. 근데 꼭 잘한 건 생각 안 하고 10명 인풋했는데 8명이 거절했네. 와, 나 진짜 이 일에 소질 없나 봐. 이것만 생각하니까 노력은 안 하게 되고 우울해지고 우리 일 그만두는 거예요. 이걸 잡아주는 매니저가 있으면 다행이겠지만 없는 조직이 또 많으니까. 그래서
TA 파트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환경, 톤, 발성, 앉아서 하지 말고 일어서서 하시고 방해 요소 다 없애고 TA 하세요. 그리고 TA 하는 시간 몇 시부터? 무조건 7시부터. 자, 그리고 스킬. 1분 동안은 절대로 질문하지 말고 끌고 가셔야 돼요. 쓸데없는 거절 처리 당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꼬꼬무 계속 연결해야 되고 나를 만나야 되는 이 두세 가지를 무조건 심어줘라. 그리고 끝날 때도 심어줘라. 2번 이상 반복해라. 자, 그리고 TA 끝나고 나서 한 장짜리 자기소개 지화. 여러분들 미션이에요. 한 장짜리 AP 자료 만드는 건. 그리고 제가 만들어 드린 양식으로 여러분들이 요약해서 고객한테 남겨주시고 픽스까지 받으셔야 된다. 오케이? 그리고 약속길이 너무 멀어. 예를 들어서 10일 뒤야. 그럼 중간 약속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돼요. 중간 연락. 오케이? 자,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해라. 감정에 속지 말고 팩트만 봐라. 여러분들. 오케이? 알겠죠? 좋습니다. 자, 지금 몇 시죠? 1시 45분. 자, 2시 45분까지 식사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2시 45분에 뵙고요. 제가 1시간 반, 2시 45분부터 딱 1시간 반. 그래서 4시 반 정도에 오늘 교육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전반기 교육 들으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 좋아요, 홍보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고 오세요.